오늘은 리눅스 시스템 서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서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사용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익힌 거죠.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 익혔는데, 도대체 그러면 서버가 과연 뭘까? 처음부터 다시 서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거를 하게 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마련을 했습니다. 또 서버를 과연 뭘까? 그래서 이제 사전에서 한번 쳐보면 위와 같은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컴퓨터의 서버 이렇게 나오고, 테니스 등에서 서버하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테니스 경기를 보다 보면은 서브를 넣는다. 테니스 경기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 종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탁구 같은 거, 탁구 보면 서브를 넣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서브를 넣는 거, 서브골을 갖고 온다, 이런 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서버가 이 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서버라고 말을 하는데 발음을 좀 세게 합니다. 서빙하는 사람은 서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서버 같은 의미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공하는 사람들, 뭔가 제공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명사로 이렇게 서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서버의 동사는 서브예요. 서브. 탁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브를 넣는 사람, 동사죠. 뭔가를 제공하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음식을 제공하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브 넣기, 그렇죠? 네 번째 보면 이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앞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서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동사를 명사화한 게 서버라는 거예요. 컴퓨터 서버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컴퓨터 서버는 동사의 마지막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다의 의미를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상품 서비스는 아니고 서버는 대신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네이버닷컴에 접속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메일이 왔냐 안 왔냐 보기 위해서 이제 로그인도 하죠. 로그인을 하는 것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처럼 컴퓨터 서버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버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데, 그 서비스가 과연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느냐, 컴퓨터는 과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냐, 어떤 서비스들을, 어떤 구성 요소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다큐먼트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GIF, PNG, JPEG 이건 그림 파일,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요새 그림들 온라인으로 많이 보죠. 트위터 같은 거 보면 첨부 파일로 그림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컴퓨터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누가? 서버가. 컴퓨터 서버 시스템이 내가 트위터나 이렇게 딱 접속해서 뭔가 사진을 딱 클릭하면 사진 딱 뜨는 거. 그것도 서버가 정송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뜨는 거거든요. 그림 파일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동영상. MPEG-4, MKV 동영상 파일이죠. 이거는. 동영상도 저희들이 컴퓨터 서버에서부터 제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면 동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리스트 쭉 나오는데, 그걸 클릭을 하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죠.
유튜브 서버가 동영상을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보고 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전송도 해줍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해주죠. 그 서버가 그 파일을 전송해 주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도 해줍니다. 저희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림 파일을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어떤 스마트폰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제공해주는 스토리지 공간에 사진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다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서버가 이제 그런 용량,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는 거죠. 제공해주면 그걸 우리가 쓰는 거고 다운로드 받기도 하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서버가 이제 오른쪽에 있고 클라이언트가 왼쪽에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저희라고 보시면 되죠. 사람 아니면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컴퓨터, 윈도우즈 10 뭐 이런 거겠죠. 스마트폰 그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브라우저 같은 거, 그렇죠? 웹 브라우저, 크롬을 키면 유튜브로 딱 접속한다. 접속 요청을 하면 유튜브가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동영상을 틀어줘. 동영상 클릭을 요청을 하면 동영상을 전송해주고, 그렇죠? 그림 파일 보고 싶어. 그림 파일 요청을 하면 그림 파일을 서버가 제공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다큐멘트, 동영상,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큐멘트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다뤄야 될 것이 다큐멘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큐멘트는 사실 우리가 거의 세상을 거의 뒤바꿔 놓다시피 한 월드 와이드 웹 줄여서 그냥 웹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큐멘트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네이버라든지 다음 사이트 그걸 우리가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이트가 열리죠. 웹사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원래 그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포털 메인 페이지가 열리는데 페이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페이지, 종이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그 페이지는 원래 다큐멘트입니다.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서버는 이런 식으로 많은 종류의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버는 클라이언트하고 그러니까 서버가 있으면 요청하는 컴퓨터, 사람을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데 이 둘 사이는 과연 어떻게 그러면 데이터를 전송하고 뭔가 할까? 서버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그림 파일도 있고 동영상 파일도 있고 데이터 파일도 이렇게 전송해주는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통신을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전화 예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 막 얘기를 해버리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 하게 되면 여기 누구고 어떤 사유로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이유를 밝히고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이런 그림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데이터 파일 같은 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서버는 클라이언트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이 서버에 접속해서 그림 파일도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제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강의 내용 보시면 TCP/IP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TCP/IP를 다룬 적이 있는데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기기 간의 머신, 기기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는 것이 TCP/IP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운영체제가 알아서 해줍니다. 운영체제, OS 레벨에서 해주는 거예요. 기기들끼리의 통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TCP/IP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요. 이 통신, 그러니까 기기 간의 통신 라인이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데이터 파일을 전송받기 위한 또 다른 통신 방법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HTTP로 불리는 거죠. 이 HTTP가 세상을 바꿔놓은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 거의 한 반 이상은 아니 반 이상이 아니라 한 3분의 2 이상은 이 지구상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인터넷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HTTP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HTTP 통신은 애플리케이션 상위단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OS 레벨에서 하는 것은 TCP/IP 레벨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HTTP 프로토콜은 사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청하는 데에 그림 파일을 요청할 거냐, 뭘 요청할 거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정의하게 되어 있어요. HTTP에다가. 그리고 길이는 얼마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송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정송하는 데 있어서 압축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TCP/IP는 기기끼리의 라우터 경로들을 수백 개에 거쳐서 갈 텐데 서버를 가는 길목마다 그런 것들을 다 라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는 이제 OS 단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결국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는 거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안 되면 뭐 하고 사나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네이버 앱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죠.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많이 지내실 텐데 스마트폰에 있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HTTP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다 합니다. 그 말은 인터넷 통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약간 좀 오래된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서 3G 데이터 통신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느리긴 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실제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주식을 좀 하거든요. 주식 앱을 깔았습니다. 앱을 깔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들이 쭈르륵 나오고 주가가 실시간으로 돈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 것들 보이겠죠. 그 스마트폰에서 하는 건데 다 인터넷 통신을 기반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네이버, 네이트닷컴이라든지 유튜브닷컴 들어가는 것들 전부 다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건데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HTTP 기반으로 다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서버에도 보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게 동영상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어떤 것은 이제 그림 파일만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 역할별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서버라는 것은. 그래서 리눅스 서버를 이렇게 다룬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동영상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이 리눅스 서버 내에 역할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 와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식으로 역할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무슨 이게 제품이 있는 거냐, 제품이 있어서 뭔가 OS가 따로 있는 거냐, 웹 서버라는 OS가 따로 있는 거냐, 그게 그렇지는 않고 리눅스 서버 운영체제를 깐 다음에 그거를 웹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그것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로 서버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웹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리눅스를 설치를 한 다음에 와스 서버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그 리눅스 서버를 와스 서버만 운영한다. 그러면 그 리눅스 서버는 와스 서버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뭐냐 하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놓은 그런 모아놓고 빠르게 조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보관해주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위한 운영체제가 따로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리눅스 서버인데 데이터베이스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리눅스 서버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운영한다. 그럼 그게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되는 겁니다. 단지 운영체제가 리눅스 서버가 되는 거죠. 크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엔 역할을 어떤 걸 가져가냐에 따라서 수백 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업체를 보면 그쵸?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서버도 있어요. 그쵸?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캐시 서버도 있습니다. 그죠? 되게 많은데 이 세 가지 정도가 저희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뭐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세 가지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세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웹서버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고 와스서버 소프트웨어 따로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 따로 있거든요. 운영체제는 리눅스 OS 그냥 다 쓰는 건데 그러면 각각 하나씩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해도 되고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커 보이지가 않으면 리눅스 서버는 한 대인데 물리적으로 요 세 개의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갖고 한꺼번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시스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 개의 무거운 서버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 자원이 크지 않으면 잘 작동하지 않게 되죠. 어쨌거나 리눅스 서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세 개 서버는 기본으로 다 하게 되어 있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 다룰 건데 구체적으로 웹서버, 와스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웹서버를 이제 먼저 다룰 건데 이제 웹서버를 다루기 전에 웹이 뭐냐 이런 거 알아야겠죠. 우리는 앞에서도 봤지만 인터넷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진짜 힘들죠.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상상이 안 될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과연 이 인터넷이 뭘까? 웹이 뭘까? 그런 것들을 먼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웹, 인터넷에 대한 역사는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네이버닷컴이라든지 다음넷 같은 이걸 웹사이트라고 부르죠. 그것이 과연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